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입니다. 순천 신도심 초등학생들이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지 못해 먼 길을 통학버스로 등교하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간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 인허가 문제 등 여러 상황까지 얽혀 있는데요. 교육당국과 순천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의 출발점에서부터 현실적인 해법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최미 순천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지연 예비 입주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서영 취재기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순천 신도심 초등학생 통학 문제를 집중 취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강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1.5km 이내로 통학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1.5km 이내로 통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순천시에는 1.5km 바깥에도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바깥에서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학생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통학을 해야 하는지, 법이 있는데도 왜 그런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을 때 가장 먼저 접했던 사례가 성동초의 한 사례였어요. 똑같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데도 신축 아파트는 학교가 비용을 받아서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주고, 하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주지 않는다. 처음 이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럼 통학버스를 운영해주면 이 학교 통학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냐?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해룡면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따로 운영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좋은 시간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이 버스를 통학버스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그냥 이제 승하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통학버스가 회차할 공간도 별로 없는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이 통학버스까지 운영을 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황당했었고, 그러니까 근거 없이 교육청이 이 통학버스 운영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확인해본 현장은 이랬습니다. 네, 이렇게 강 기자께 실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최미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역시 그 안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2010년 무렵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일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빈부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급식비 지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학교 내에서 학교 급식에 관련해서는 당연한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통학 문제에 관련해서도 안전한 통학,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교육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의 통학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설사가 책임을 진다라든지 또는 개인이 그 통학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침해받는, 그래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잠시 뒤에 이제 다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이들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심경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6살, 8살, 10살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동안은 통학 환경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입주할 아파트에 배정된 학교를 알아보니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 주민 안전을 위해, 학생 안전을 위해 다 배려했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생겼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교육 기본권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법이 정말 잘 만들어진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사실상 헌법에서 무상교육, 무상의무교육을 말한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우리 헌법이 그걸 지켜줄 수 있게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뭐 교육환경법, 국토계획법 등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생의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규정들이 아까 강소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1.5km 네. 규정이라든가 이건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에 뭐 30분 이내 도보통학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이드라인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뭐 0.7m/s 뭐 이런 초등학교의 도보 속도까지 배려해서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배려하지 않고 배정을 한 게 문제죠. 그리고 그 배정한 걸 기준으로 아파트가 허가가 났고 그게 분양 공고문에 쓰여졌고 그걸 보고 입주했던 저희 잘못이 돼버렸고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저희 잘못이 돼버렸고 예. 그래서 참 좀 안타깝고 씁쓸하고 화가 많이 나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로서는 예, 행정에 대해서. 그럼 집에서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육청 추산으로는 2에서 3km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통학 기준으로요. 아까 강 기자가 1.5km 이야기했는데 그 거리보다 더 머네요? 네, 훨씬 멉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지난 2년 사이에 순천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약 한 6,100여 세대 정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 신축 예정인 아파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지 뭐 구체적으로 좀 추산을 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천시청에 나와 있는 그 통계를 직접 분석을 해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사이에 순천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정확하게 6,132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78%인 4,784세대의 초등학생들이 법정 통학거리 기준에 딱 걸치거나 아니면 그를 초과하는 원거리를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축 아파트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단지까지 합치면 이 수준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진 것만 집계를 했습니다. 그럼 8,645세대예요. 그렇다면 이 세대 중에 총 85%인 7,297세대가 앞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기사를 쓰면서 정말 많이 들은 반론이었거든요. 그 주지연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알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삐딱한 시선들이 좀 많았어요. 심지어 교육청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당시에 배정 학교를 크게 써놨다. 분명히 명확하게 발표를 해놨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어디를 분양을 받는지를 미리 알 수 있었고 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통계를 보면 순천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 거의 대부분이죠. 80%가 넘으니까 그 아파트들이 다 장거리 통학인 건데 그 논리가 맞다면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신축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 정말 통학을 위해서면 구축 아파트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순천 지역의 통학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제 학교를 등하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생소하긴 하는데 일단 교육당국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법정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1.5km가 법정 통학 기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뒤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1.5km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도보로 걸어다니는 거리를. 그렇죠. 도보든 아니면은 이게 뭐 자동차로 이동을 하든 1.5km 이내인데 1.5km 바깥은 그러니까 그 법에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1.5km가 넘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건축을 뭐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이 법에 나와 있지도 않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통학버스를 마련을 하면 1.5km 바깥이더라도 통학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km 이내는 도보가 됐건 뭐 자가 차량을 이용하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기준으로 놓고 보고 1.5가 넘었을 때는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1.5km가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학버스 운영 그러면은 이렇게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려면은 그 운영을 누가 하고 그 비용이나 예산은 누가 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모호한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1.5k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 아파트를 건설할 무렵에 학구 배정이라고 그래서 그 순천시에는 학구가 이렇게 일정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거리가 멀리 있는 뭐 풍덕동, 한신더유 아파트라든지 네. 또 가곡동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1.5km 밖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통학 문제를 교육청이 그 교육 당국이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가곡동에 있는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차별 문제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문제는 교육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가장 일차적으로는 가까운 근거리에 학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통학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통학버스 또는 통학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학버스의 운영 결정은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이런 비용, 그다음에 이런 예산,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집행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른 개별 주체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뭐 아파트 개별 주체들이 하고 있으나 네. 이것을 교육 당국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그 하고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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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학교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아파트들이 건설 시행사가 사실상 시행사가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건축 인허가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통학버스만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혼잡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최근에 통학버스 노선을 직접 모의 운전을 한번 해보셨다고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 버스 8대로 7,800명이나 되는 우리 초등학생을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시킨다는 게 좀 무리수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저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결정하던 당시에 도의회에서 뭐 도청에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었고요. 도심에서 버스를 그렇게 운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도청의 국장님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모의 통학을 진행하긴 했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통학버스 운영 결정 관련해서 네. 1.5km 넘어가면 통학버스를 운영해도 된다. 사실 그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좀 자료를 좀 갖고 왔었는데 이 자료를 갖고 오게 된 게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찾아본 자료들을 이제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사실 이건 교육청도 몰라요. 1.5km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환경법에는 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 300세대 이상 개발하는 개발 사업자에게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받는 그 교육환경법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학교용지 확보하는 관련된 내용들이. 근데 학교용지 확보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냐? 그게 이제 국토계획법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령으로 만들어진 이 기준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1,500m가 나와요. 1,500m가 나오는데 단서 조항에 뭐가 있냐면 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골에는 학생 수가 좀 모자라잖아요. 네. 도시 외 지역에 한해서 1개 반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을 때만 다른 통학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대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재량 얘기가 나온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 네. 그럼 도시 지역에선 통학버스가 운영된 사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거는 뭐냐면 사실 서울 같은 데 있죠. 수도권. 네. 도저히 학교를 지어주고 싶은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진짜. 그랬을 때 교육청이 미안하니까 대안으로 들고 나오는 게 학교 통학버스였죠. 네. 그래서 통학버스를 들고 나올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통학버스 수요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뭐 통학버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타고 다닐지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되고 통학버스 아까 어린이 보호 차량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뭐 도로교통법이나 아니면 경찰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 그런 안전 가이드라인도 지켜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순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순천시의 문제는 1.5km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파트 허가 안 하면 돼요. 학교용지 확보를 못하거나 학교가 준비가 안 되면. 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교육청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통학 대책을 마련해 오세요. 근데 그게 시청에게 제안을 받았으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은 또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도청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라는 것도 그렇고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데 학교 문제니까 교육청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던져버리고 시청 도청은 아파트 허가를 내주겠다. 교육청이 그 학교 배정만 해주면. 그리고 교육청은 아니 우리 학교 배정하고 아파트 건설하고 관계없어요. 이렇게 떠넘겨버리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는 그럼 통학버스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꼭 아파트를 짓고 싶다면 여기에 통학버스를 비용을 내서 통학버스를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운행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래가지고 뭐 비슷한 소리 한 적이 있어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버렸다고 진짜. 우리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소리가 뭐였냐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말. 1.5km가 넘어갔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대요. 근데 행정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행정청이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무슨 공무원들이 그 어떻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 뿐이지 네. 그게 우리 행정청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해요. 교육청은 1.5km가 넘어가는 곳에 학교를 배정해야 된다면 여기는 우리는 배정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의견 보내면 되는 거고. 그럼 시청은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여기 학교가 너무 머니까 초등학교가 너무 머니까 여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겠습니다. 여기는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 차후에 세대수를 모아서 학교 신설 조건이 되면 그때 아파트를 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한 문제인데 그냥 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통학버스 모의 통학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원인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통학버스를 운행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이게 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온 자료 중에는 그때 당시에 도의회 의사록이 있어요. 네. 여기에 다 남아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네. 다들 이해를 못해요. 납득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700~800명을 기준으로 한번 통학버스 10대를 갖고 어떻게 애들을 보내볼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8대입니다. 실제 협약한 게. 네. 8대 45인승을 꽉꽉 채워가지고 7시 반부터 9시까지 보내도 200명이 남아요. 꽉꽉 채워도. 그러면 그 200명은 전부 다 차로 통학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로 통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조례초 후문 혹시 가보셨습니까? 혹시? 네, 가봤습니다. 거기가 왕복 2차선이죠. 굉장히 좁은 도로죠. 네. 예. 거기에 현재 지금도 저희가 2주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하기 전에 지금도 20분에서 40분 정도 되면은요 차량이 한두 대만 멈추면 차가 쭉 밀려요. 지금도. 네. 근데 거기가 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무회담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거기 진출입로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출퇴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차가 꽉 막혀 있으면. 지금은 그나마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아이들만 있으니까 금방 해소되니까 괜찮은데 저희가 입주하게 되면 꽉 막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민 불편까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걸까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모의 통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봤더니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원인이 뭐냐면 우리 조례초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과격 반대 시위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 기존에 저희가 2주 동안 모니터링 하던 것보다 차량이 훨씬 적었고 그다음에 교통경찰이 한 1개 중대가 와가지고 교통을 전부 원활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분간은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실제로 모의 점검 해봤더니. 후문으로 네. 통학로를 이용하신 거죠? 후문에는 승용차로 승용차 저희 입주민들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네. 20대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꽉 막혀버렸고요. 네. 정문 쪽에는 이제 순강로라는 도로가 있죠. 그렇죠. 거기가 대형 네. 왕복 8차선인가요? 예, 왕복 8차선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거기가 전남도에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니라 순강로 자체가. 네네. 이제 거기를 매일 아침마다 버스 8대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형 버스가. 네. 근데 정말 좀 웃긴 게 바로 그 정문 옆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에 10m 그 간격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저희가 조례초에 사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아이들이 진짜로 다닐 수 있을지 차량을 빌려서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위험해서 안 된대요.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출돼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이제 신축 아파트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에 이런 차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마다 통학버스 운영 여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이제 시대가 변했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고 학령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도심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학 문제가 점점 이제 이슈화가 되고 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그 자국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1.5km 법정 통학 기준이 사실 예전에는 그 1.5km 넘어가서까지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라라고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그러다 보니 기존의 구축 아파트는 그냥 기존대로 통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이제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좀 시행사에게 부담을 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똑같이 통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통학버스라는 게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통학버스 문제를 보도를 할 때 정말 반론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축 아파트도 돈을 모아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육 서비스인 이유가 기존의 구축 아파트의 학생들이 몇 명이 있고 또 그 몇 명이 언제까지 비용을 얼마만큼 부담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해륙면의 한 아파트 단지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달이고 매년이고 정말 그러게 되면 비용이 거의 억대로 쌓이게 되는데 이 비용을 과연 한 아파트 단지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통학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이제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못 타는 게 맞고 돈을 내서 통학버스를 타면 된다라는 말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일부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가 얘기한 내용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교육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 자체도 교육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그 교육 예산으로 그것을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제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요. 네. 네. 그 이제 현재 많은 민원들을 놓고 있고 통학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특별한 대책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통학 문제를 안고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민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제 상황을 여쭤봤더니 학군은 재배치하겠다. 이제 거기는 이제 가곡동 경우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통학버스 운영은 문제라든지 통학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에 학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가 선결 과제로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순천시와 순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서로 이렇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좀 상황을 이야기하는 정도에 좀 그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슈로서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는 마당에 통학버스 운영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아파트를 새로 짓고자 할 때 교육영향평가의 순위를 어디에다 둘 건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될 것인지 그 인원수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감사원 지적의 내용이 뭐였어요? 감사원 지적 내용은 우리 강세환 기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아, 그럴까요? 네. 강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1.5km 이내여야 되고 통학거리가 그 바깥의 경우에는 통학버스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순천시 가곡동의 이 이름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로제비앙 아파트의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3.2km예요. 네. 그렇다면 그 기준에 초과하는 단지니까 통학버스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통학버스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 통학 대책을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를 했다간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지적을 받은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지적이었냐면 그 학교용지 부담금 그 이제 교육청의 말에 따르면 네. 그 지적이 뭐였냐라고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의무가 없다. 임대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통학 대책도 마련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교육청이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는. 민간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한 결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좀 의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좀 의문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이 통학 대책을 그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아예 교육청이 이야기한 내용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내용이 뭐였냐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통학 대책도 마련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관련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 부담금이고 그리고 통학 대책은 통학 대책이다. 근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헷갈렸던 게 뭐냐면 사실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증축 비용으로도 사용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학생이 유발이 되잖아요. 그 학생 유발에 대한 어느 정도 비용을 아파트 시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게 관행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잖아요. 비용을 부담을 안 하니까 대책도 마련해 줄 수 없다.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증축이랑 다르게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 통학대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에는 교육청이 이런 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통학대책에서 좀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분양 아파트나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는 금액 아닌가요? 학교용지 부담금은 예. 개발 사업자가 예. 300세대 이상 개발하거나 네. 아니면 그 학교용지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학생 수요를 유발시키는 개발을 하는 사업자는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얼마를 그 학생 유발률에 따른 학교용지 그 비율만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거를 임대 아파트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이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된 거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네. 방금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분양가에 포함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 수분양자한테 부담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무상 의무 교육이니까. 아까 통합버스도 잠깐 뭐 교육 서비스 말씀하시는데 네. 그 왜 교육 서비스로 돼야 되냐면 그냥 무상 의무 교육이니까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손자를 학교 보내는데 우리 아들만 쓰게, 우리 손자만 쓰게 수영장 만들어 주고 우리 손자만 쓰게 해주세요가 되면 안 되는 게 무상 의무 교육의 첫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수분양자한테는 부담을 지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임대 아파트는 왜 또 부담을 안 시켰냐? 이건 법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학교용지법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이 뭐냐면 학생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분양시라고 써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시가 아니라 임대주택의 분양시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시청이랑 교육청이 해석을 임대주택 공급시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법제처에서 해석례를 찾아봤더니 임대주택 분양시라는 거는 실제로 그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판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분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양의 의미로 수많은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환받으려고 불법 좀 부당하게 우리가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청구받은 거다 이러면서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많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취지를 살펴봤더니 분양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사원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 아니냐. 그리고 교육청에도 말하고 시청에도 말하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 분들, 시청 분들, 뭐 감사원 분들, 행정기관들은 분양의 해석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대요. 뭡니까? 분양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놓고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통합버스의 운행 여부는 교육청이라든가 이제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민간 영역으로 보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주민들을 포함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건 역시 교육 기본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된다. 학교 급식과 같은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의 그 밑바닥에는 이제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가 기본이고요. 그 차별은 내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것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미 의원님, 거기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데 지금 찬성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교육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가까운 일에 어떤 게 있냐면 순천 서면에 서면중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서면중학교가 전작으로 바뀌면서 네. 서면이라는 그 구역 안에 중학교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서면에 있는 그 학생들 중에 그 중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 베들 아파트나 뭐 라송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향림중학교나 그 매산중학교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통학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입장의 문제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강 기자께서도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예. 저도 그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육청이 임대 아파트의 통학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다라는 그 근거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논리대로라면 정말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감사원 지적사항 밑에 보면 그 자그맣게 단서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업자도 학교 용지를 뭔가 이제 확보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이 비용을 사업자가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정말 학교 용지 부담금을 근거로 통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거라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하지만 취재 결과 이 학교 용지 부담금과 통학 대책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밝혀졌고요. 아까 최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학권 역시 이 학생들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고 실제로 울산에서는 시의회와 뭐 교육청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5km 바깥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공공으로 통학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국내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이런 통학버스 운행 문제를 좀 넘어서서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아파트 신축할 때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올 때 거기에 학교를 같이 지어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죠. 또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요. 네. 지금 그 교육권이 달린 학교와 관련된 법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헌법 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직장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통학을 할 수 있는 것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유를 떠나서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교육기본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은 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현재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한 통학의 문제 그리고 통학버스 임대 문제에 관련해서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교육 당국이 반드시 예산을 투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안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어떤 네.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할 때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건설 규모 그리고 뭐 도로 상황 그리고 뭐 상하수도는 어떻게 할 건지 뭐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승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학구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교육 영향 평가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학교 문제를 고민을 하고 배치라고 하는 교육 영향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교육을 중심에 놓고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어떻게 둘 것인가, 뭐 상하수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놓고 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교육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도 1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관련해서는 딱 한 분밖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아무리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고 학구 배치 문제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한들 18명 안에 묻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 관련자를 좀 더 비율을 높일 것과 그 교육 영향평가에 관련해서는 그냥 뭐 교육에서 협조한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구 배치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진행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 사업 승인과 건설 승인이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들을 더 많이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네. 가장 기본적으로 큰 문제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죠.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통학 문제를 위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건 사실 앞뒤가 바뀐 문제인 것 같고, 우선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기본 환경으로 두고 지역마다 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좀 창의적인 통학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의 경우에는 아예 통학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축이 어렵다 보니까 그 학교라는 게 꼭 운동장과 건물로 이루어진 그 전형적인 그 모습만을 학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실정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말 이 통학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좀 다양한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사업 시행자들이 아파트 이제 지구개발 이제 사업 시행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학교 부지는 따로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그 학교에 허가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교육당국에서.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학령 인구가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 지금 그 입장인 거잖아요. 큰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보면은요. 예.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신대지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신대지구 같은 경우가 삼산중학교가 거기 구도심에 있던 학교를 이전시켜 왔어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제 거의 이제 학교 폐교 위기에 있는 이런 학교들을 다 이제 도심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도 지역 자치단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거기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농촌에 있는 학교에 이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문제 초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순천은 신도심과 구도심은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로 감으로 인해서 구도심에 있는 그 학생들이 과밀학급 현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순천의 이제 왕조지구 같은 경우도 왕지지구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이 갈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먼 거리의 중학으로 통학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구 재배치도 당연히 해야 되고, 중학교는 최근에 교육청에서 동산여중, 이수중, 순천여중에서 단성학교를 양성학교로 좀 변화를 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통학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면 지역 경우에는 군이나 군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통합하는 학교로 새롭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교육부나 뭐 전라도 교육청의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도심과 구도심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이 지역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하나의 공간 안에 배치가 되어 있고, 물론 교육 과정은 별다르게 움직여 줄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통합 학교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고 중학교는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통합학교 문제 그리고 교육 지구를 순환하는 통합 전환버스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다각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학교 배치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통합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당국이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 마련, 토론회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약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순천 신도심 초등학생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순천시와 교육청에 이제 전하는 마지막 말씀 한 마디씩 듣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주지현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필요하면은 학교 신설을 해주고 거기에 돈 문제 다른 문제를 갖다 붙일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주고 못할 것 같으면 아파트 허가하지 말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 기자 간단히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혹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란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이 초품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서글픈 단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게 학교와 정말 가까워서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건일 경우엔 초품화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다면 이 단어 자체는 결국에는 학교가 굉장히 멀어서 안전 통학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를 같이 함축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순천 지역에서는 1.5km 바깥의 학생들이 그 초품화 바깥의 아이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취재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건 이 순천 지역의 이 통합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더 이상 순천에서는 초품화란 단어가 쓰일 필요가 없는 모든 아파트들이 초품화라서 네, 더 이상 초품화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통학 문제는 그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순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배정 문제라 그 교육에 관련한 부분들을 숫자를 늘리는 문제, 교육청은 학구 재배치 문제에 관련해서 그 통학버스에 대한 운영 예산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교육은 함께 한다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미 순천시 의원, 주지연 예비 입주자 대표 그리고 강세영 취재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통학권은 아이들의 교육권이기도 합니다. 저희 뉴스앤이슈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당국과 얘기 나눠보려 했습니다만 아직 정리된 부분이 없어 방송 출연이 어렵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빠른 조치, 해결책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